이번에는 재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명령어를 이용 1000, 1000짜리 사각형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푸시풀을 이용해서 500 높이만큼 물체를 올려주시고요. 물체를 선택 후 무브를 이용 복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얼 트레이 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매트리얼, 재질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브릭을 보시면 벽돌 재질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재질을 넣으실 때는 넣고 싶은 재질을 선택하시면 바로 양동이 툴로 바뀌어서 물체 면에 바로바로 넣기가 되실 거고요. 트리플 클릭으로 그룹을 지어놓고 그룹 명령으로 집어넣으시면 전체의 재질에 한 번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윗면을 지우게 되면 그룹은 더블 클릭 후 윗면 선택, 딜레이트로 지우기로 지워주시면 다음과 같이 그룹이 아닌 경우는 겉에만 매핑이 되고 속면은 매핑이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룹으로 작업이 되면 속면도 재질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케치업의 경우 겉면과 속면을 동시에 재질을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형태가 다음과 같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1000, 1000에 푸시풀을 이용 500 엔터. 메이크 그룹. 그룹을 잠깐 오픈하시고 윗면을 지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무브로 복사. 이 경우에 버켓을 이용해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모든 물체에 재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든 물체에 재질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버켓으로 한번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거는 보여지는 면만 매핑을 넣었기 때문에 속면까지 매핑이 안 된 부분도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Shift는 이렇게 쓰시는 걸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Ctrl Z. 이번에는 Ctrl 키를 이용해서 재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키를 이용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물체의 겉과 속에 한 번에 매핑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핑을 넣는 방식을 쓸 거고요. Shift는 모델링에 매핑이 안 들어간 모든 모델링에, 컨트롤은 선택되어져 있는 재질에만 재질 넣기가 가능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방식 중에 그룹이 안 돼 있는 것, 즉 그룹을 익스플로드로 푸신 경우는 트리플 클릭으로 클릭 후 재질을 넣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겉면만 매핑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화면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지울 거고요. 다시 한번 1000짜리 거기에 높이는 푸시풀을 이용 1000짜리를 그리겠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보통 쓰는 브릭 벽돌이라는 매핑은요. 다시 한번 복사를 하나 해서 일반적으로 벽돌의 크기는 200에 보통 60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0에 57mm, 190에 57mm가 원래 일반적인 벽돌의 크기인데요. 매핑을 넣어서 보시면 크기가 지금 현재는 딱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시다 보면 다른 소스에서 갖고 온 것들은
정확하게 자기 크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매핑을 만들어서 크기를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메이크 그룹으로 그룹을 잡았고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벽돌의 사이즈는 조금 줄여서, 일부러 좀 줄여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180에 50짜리 벽돌이고요. 일부러 메이크 그룹으로 잡아서 벽돌의 크기가 요만한 크기로 매핑이 돼야 됩니다 라는 걸 규격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탑뷰를 이용 앞으로 빼내기로 빼내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규격 사이즈가 나와 있을 거고요. 이 규격에 매핑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면 보기를 이용,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벽돌이 크기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텍스트 포지션을 이용해서 위치점을 잡고요. 벽돌 하나의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잘 맞는 위치를 잡아서 다음과 같이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크기가 매핑이 됐고요. 물론 이때 이 맵의 사이즈를 그대로 옆면에 써야 되는데 매핑을 그냥 쓰시면 크기가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핑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쓰여지는 명령어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샘플 포인트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샘플 포인트를 선택, 샘플을 추출 후 바로 넣어주시면 동일한 크기로 샘플의 크기가 복사되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샘플 포인트를 안 쓰시고 쓰시면 자기 크기, 즉 재질이 갖고 있는 원래 크기로 가고요. 변경한 크기를 선택 후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된 크기로 계속 붓기, 매핑을 다시 한번 재료를 붓기 명령어가 돼서 같은 매핑의 자료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샘플 포인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계속 붙여넣기를 하는 방식을 꼭 쓰셔야 합니다. 샘플 포인트를 이용해서 맵의 사이즈를 추출하는 방식은요, 기존에 보셨던 대로 쓰시는 방법도 있고요. 한번 바뀐 사이즈는 이 위에 포인트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에 다시 넣어주시면 크기가 변경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매트리얼에서 많이 쓰여지는 재질 만들기의 기능과 크리에이트의 기능과 그 다음에 포인트를 추출, 크기 변경된 포인트를 추출해서 쓰는 방식, 그리고 인모델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쓰는 방식, 에디트에서 변경을 주는 방식들을 꼭 숙지하셔서 재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있는 모든 물체는 전부 다 딜레이트로 지워주십시오. 이번에 작업할 방식은 곡면의 재질 넣기입니다.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점이나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 넘기실 때 크기는 1500 엔터. 앞으로 튀어나오실 때의 크기 값은 Y축 제어,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신 상태에서 자, 다음과 같이 400 엔터 라는 값으로 넣어주실 거고요. 이때 좀 더 곡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시그먼트 값은 25로 맞춰 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 엔드점을 찾고요. 1200 엔터. 이 경우에 다시 한번 위치를 탄젠트 포인트를 맞추시면 곡면이 부드럽게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물체는 전체 선택, 옵셋 명령어를 이용해서 100만큼 잡아주시고요. 선이 분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 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라인을 이용
AND와 AND점 맞추기. 라인 명령어의 단축키는 L이라고 했는데요. 꼭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인을 만약에 계속 쓰시게 되면 연장선으로 계속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L 명령어를 한번 누르셔서 계속 라인에서 남으신 상태에서 다음 선긋기 명령어를 써주시면 면이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푸시풀 이용 올리실 때 1200 엔터.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곡면에 벽체가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 경우 3풀 클릭 후 마우스 오른쪽 메이크 그룹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잡아주시기 전에 모양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모양이 틀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틀어진 모양을 맞춰봐 드리겠습니다. 올려놓으신 샘플 자료를 열어주실 텐데요. 열기 위해서 먼저 쓰셔야 되는 부분이 크리에이트 매트리얼을 이용 생성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곡면이라고 이름을 집어넣을 거고요. 텍스처 맵 사용하겠습니다. 사용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불러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에 불러주는 사이즈가 너무 작게 되면 곡면 작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들어오신 사이즈에 1200 정도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이때 OK. 그랬을 때 이 재질을 넣겠다라고 넣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들어가는 게 보이실 텐데요. 문제는 곡면이다 보니까 계속 겹치더라도 이 면이 한번 따라오고 이 이미지가 계속 따라오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선에서 분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맵을 선택 마우스 오른쪽으로 텍스처 포지션을 쓰려고 해도 텍스트 포지션이 뜨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텍스트 포지션이 뜨지 않는 이유는 스케치업은 곡면에서 맵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곡면이 아닌 직선면에서 모든 작업을 하셔서 곡면 넣기를 하셔야 합니다. 컨트롤 Z를 이용 취소를 하시고요. 그러면 직선 모양의 사각을 하나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바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기존 물체랑 붙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시면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따라서 전체 물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메이크 그룹으로 곡면을 그룹핑 해 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렉탱글 명령어 선택 엔드 포인트를 잡으시고 다음 엔드점을 잡아주시면 다음과 같은 사각형을 따로 별도로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그려진 사각형을 3풀 클릭 무브를 이용 앞면 Y축 제어해서 앞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매핑을 네모면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포지션 그래서 무브로 끝점 위치 맞춰주기 끝까지 작업해주기 쉐어로 윗면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스포이드 찍기로 곡면을 찍어주시고요. 양동이를 이용해서 넣어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그룹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블 클릭 후 샘플 포인트를 이용 앞면을 추출해서 맵을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룹이 아닌 면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경우에서도 아직까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곡면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쪼개져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Z를 이용 취소를 시켜 주시고요. 그대로 맵이 들어가는 방식은 기존에 있는 맵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선택 텍스트에 보시면 프로젝트라는 맵이 있습니다. 투영 기능으로서요. 이 맵을 투영해서 곡면에 그대로 갖다 넣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투영 기법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로 텍스처의 프로젝트로 이 면 자체를 꼭 프로젝트 될 수 있게끔 바꿔주셔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프로젝티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고요. 이때 스포이드 바로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라 셀렉트를 이용 더블 클릭 다시 한번 넣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곡면으로
부드럽게 매핑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위치에 이 물체를 놓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위치가 틀려지면 프로젝트라는 건 빗을 투사해서 그대로 면이 쌓여지는 거기 때문에요. 스포이드를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경계면에서 다시 한번 잘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체의 위치는 동일한 위치에 놓게끔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위치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이때 이 물체가 그대로 Y축으로 빠져나왔을 때 스포이드를 이용 더블 클릭 면 잡아서 넣어주시기를 하셔서 이미지를 완성해서 곡면에 부드럽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 1에 월 01이라는 SKP 파일을 불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SKP 파일이 불러지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때 텍스처의 크기는 190에 60짜리 렉탱글러 사각을 이용하셔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리신 후 매트리얼의 기본 재질인 블럭에 블럭 NTQ 01번을 이용하셔서 매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치수를 입력하시고 치수를 입력하신 후 치수의 재질은 파란색으로 맞춰주셔서 작업을 완성하셔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다음 예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된 예제는 학교명, 학번, 이름으로 꼭 저장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를 여시면 같은 방식으로 파일에서 월 02번이라는 SKP 파일을 불러주십시오. 월 02번이라는 SKP 파일을 부르신 후 재질 탐색기를 이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Create Material, 새로운 매트리얼을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텍스처의 이름은 페인팅이고요. 불러드리는 소스의 이미지는 페인팅 JPG라는 이미지를 불러주셔서 이미지 넣기를 할 텐데요. 이때 컬러는 픽업판에서 HSB를 이용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변경을 시켜 주십시오. 기존의 색깔과 다르게 색상이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들어간 이미지의 사이즈는 1000에 1000 사이즈로 바꾸셔서 작업 후 이미지를 기존에 가르쳐 드렸던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이용하셔서 새로운 사각형을 그린 후 투영 기법으로 맵을 스포이드를 이용하셔서 따와서 붙여넣기 하신 후 학교명, 학번, 이름으로 다음 파일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스케치업 파일을 여신 후 파일에 오픈으로 월 01번을 열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3차원인데 원근감 없는 뷰포트로 보여지는 3차원이 나오실 겁니다. 이때 렉탱글 명령어를 이용 정면에서 작업을 하셔도 좋고요. 또는 3차원으로 보실 때 Y축 제어로 세워서 그림을 다음과 같이 190, 60으로 사각형을 그리신 후 사각형의 형태는 메이커 그룹으로 그룹을 줘주시면 됩니다. 이때 매트리얼 에디터 재질 편집기에 브릭을 쓸 거고요. 물론 오픈으로 연 상태에서 브릭으로 열어서 재질을 넣어주신 후 정면 보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무브를 이용
Y축 제어로, Z축 제어로 형태의 위치를 한 군데 잡아주시고요. 뒤에 면을 선택, 텍스처의 포지션을 이용해서 중간에서 잡아서 손바닥으로 움직이시면 전체 이미지가 움직이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때 크기를 잡고 로테이트 이용 스케일 로테이트를 줄여주시면 다음과 같이 크기가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 되셨다면 이때 높이, 높낮이까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어가 되실 거고요. 엔터를 눌러주셔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은 크기로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치수는 190에 60짜리 치수를 뽑으셔서 크리에이트에서 dim 이라는 명칭으로 RGB에서 R값과 그림값을 없애고 텍스처를 끄신 후 치수에 재질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에서 보신 상태로 보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190에 60짜리가 저장돼서 완성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예제의 활용 방법은 같은 방식으로 월 02번을 여신 후 그룹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렉탱글 명령어 앞면에 정확하게 그림을 하나 세워서 그린 후 3풀 클릭, 무브로 이동. 이때 Y축 제어로 앞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식으로 치수를 넣어주실 때, 재질을 넣어주실 때의 이름은 페인팅입니다. 페인팅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드린 페인팅 이미지를 여셔서 사이즈를 미리 확대를 좀 시킨 후 앞면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여진 이미지는 텍스처의 포지션을 이용 끝에서 끝 높이 제어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포지션에서 프로젝트 이용 오픈으로 여신 상태에서 샘플 페인트를 이용 찍으시고 이미지 붙여넣기로 붙여놓고 앞면에 있는 이미지는 삭제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드린 예제와 틀린 이유는 실적으로 매핑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트롤 Z를 이용 앞면에 있는 걸 텍스트 포지션에서 포지션 뒤집기로 뒤집어 주셔야 될 텐데요. 뒤집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의 포지션에 들어오시면 포지션을 뒤집을 수 있게끔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뒤집는 게 아니고요. 마우스 위에서 다시 오른쪽 플립 레프트 라이트 오른쪽과 왼쪽을 뒤집겠다라는 명령어를 이용 뒤집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좌우가 뒤집혀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때 포지션이 텍스트에 프로젝트가 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샘플 페인트를 이용 앞면 추출 다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제대로 뒤집어진 이미지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미지 좌우를 바꾸는 방법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텍스트에 포지션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플립이라는 명령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두 번째인 업다운을 누르시면 상하가 뒤집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90도, 180도, 270도 순으로 돌려가면서 이미지를 편집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역시도 매뉴얼에 없는 아이콘들이기 때문에 꼭 마우스 오른쪽으로 플립과 로테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들 두 가지를 작업하셔서 학교명, 학번, 이름으로 모두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